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꼭지의 연구 주제는 하나는 리비전 중이고 하나는 서브밋 중이라서 강의 노트 공개하는 게 약간 조심스럽지만 그냥 믿고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폐기 분석하고 실험 계획 쪽으로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의학 통계, 그러니까 고대 의과대학에 가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포닥을 한 거죠. 의학 통계 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또한 3, 4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주대로 오게 됐는데 그동안 병원에서 다뤘던 데이터들이 이제 롱디튜디널 데이터 스트럭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을 하는 방법들을 주로 연구를 했고요. 게이트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정형외과 팀하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걸로 좀 인사이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볼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롱디튜디널 데이터에 대한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 측정되어 있는 자료들의 구조를 롱디튜디널 데이터, 패널 데이터, 반복 데이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에 그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롱디튜디널 데이터의 형태들이 되고요. 그런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정하고 검정하고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롱디튜디널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롱디튜디널 데이터를 우리가 펑셔널 데이터라고도 통계에서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시계열하고는 조금 다른 스트럭처가 되는데 큰 범위로는 시계열 데이터의 한 소속 데이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롱디튜디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Between Subject Variation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측정값에 대해서 그 서브젝트들 사이에서 일으키는 변동과 서브젝트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된 측정값들에서 발생하는 변동 이걸 고려하는 것이 이런 반복 측정 자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는 건 베리에이션에 대한 추정을 같이 전체 모델링 해줄 때 반드시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올바른 추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롱디튜디널 데이터라고 따로 우리가 떼어놓고 그러한 롱디튜디널 데이터 어널리시스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기존에 있었던 리피티드 메저먼트 분석의 접근이 쉽지 않고 올바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타임이 변함에 따라서 그 메저먼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그룹에 의해서 변하는 타임 간의 그 메저먼트의 트렌드 차이를 비교해 보겠다 이런 것도 될 것이고요. 리피티드 메저먼트의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리스판스랑 이제 롱디튜디널하게 쭉 측정된 다른 팩터들 있죠. 그런 것들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보고 싶은 이건 이제 리그레션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 고려된 게 이제 타임이라는 팩터가 하나 더 고려되면서 이러한 관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시간 간의 이제 변하는 변화량과 거기에 있는 관측값들의 패턴들이 그 메저먼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트렌드를 다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고 간단한 이그젬플로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베이스라인에서 그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그 후에 이제 포스트 트리트먼트에 대한 값을 도출하고 약 처방을 받기 전후의 얘기겠죠. 약 처방을 받고 나서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팔로우업을 쭉 해나가면서 그 특징이 어떻게 됐는지, 호전이 되었는지, 악화가 되었는지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얘기도 타입 2 그 당뇨병의 형태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포도당에 대한 그 테스트를 해주는 포도당을 투여해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처음에 베이스라인에서 피검사를 해주고 이것도 이제 특정한 그 팩터를 가하는 거죠. 글루코즈를 투여하고 나서 그 이후에 30분, 60분, 120분 후에 이제 블러드를 쭉 샘플링 해보는 이러한 것이 이제 병원이나 의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롱디튜디널 데이터의 형태가 됩니다. 리피티드 되어 있는 그 메저먼트의 측정값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확연히 구분되는 건 저 측정된 메저먼트의 수가 타임 시리즈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날씨나 뭐 주식, 뭐 주가 이런 것들은 뭐 매 분당, 뭐 매 초당 이렇게 측정이 되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계열 자료로 얘기를 해주고 시계열 자료 분석이라는 어프로치를 통해 살펴보는데 롱디튜디널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 측정되는 메저먼트 타임 포인트가 좀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곳에서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정규 분포랑 T 분포의 차이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많은 데이터가 많은 곳에서는 추정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측정 값들이 되어 있을 때 리피티드 메저먼트 혹은 타임 시리즈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에 맞게 분석 방법을 써보자 라고 해서 등장을 한 게 이제 롱디튜디널 데이터에 맞춰서 어널리시스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임 포인트가 아무래도 타임 시리즈보다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변동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인퍼런스, 프레딕션 이런 부분에서 애큐러시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베리에이션 부분이 돼요. 변동. 그 비트윈 서브젝트와 그 다음에 서브젝트 안에서 위딘 서브젝트 안에서의 변동 부분들이 이제 고려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롱디튜디널 데이터 스트럭처를 모델링 해주는 방법을 이제 적용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고려된 팩터의 그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 반복 측정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3개 이상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언밸런스 되어 있고 미싱 구조. 아까 말씀드린 타임 시리즈나 리피티드 메저먼트 어널리시스는 이렇게 있어버리면 언밸런스하고 미싱 되어 있는 값들이 있어버리면 그 위치에 되어 있는 서브젝트 값은 다 빠져버려서 분석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정보가 손실이 돼버리는 거죠. 로스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데 롱디튜디널은 이러한 가정이 되어 있어요. 리트로스펙티브로 구축되어 있는 병원 데이터들 보시면 어떤 사람은 뭐 3개월마다 오라는 대로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5개월, 뭐 10개월 있다고 방문할 수도 있고 서브젝트마다 방문하는 타임의 그 랭스가 다 달라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방문 안 하다가 세 번째 방문해서 그냥 알고 싶다.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좀 몇 달 더 있다 가보고 싶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싱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언밸런스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타임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 곳에서 이제 또 다른 컨파운드 이펙트를 이제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 또 다른 팩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타임 포인트에 의해서 변동하는 그 트렌드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이 가해지는데 그 영향력이 가해지는 것들을 어드저스트 시켜서 내가 보고 싶은 리스판스와 프레딕터 간의 관계를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링이 필요하겠죠. 롱디튜디널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게 하려면 그 고려해주는 프레딕터 베리어블들의 성격이 픽스트인지 랜덤 이펙트인지를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좀 수식이 많은데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리그레션 모델은 다 보셨죠. 네. 네, 이 부분에 이제 픽스트 이펙트라고 우리가 가정해주는 부분이 되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랜덤 이펙트라고 가정해주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X가 픽스트 이펙트고 U라고 되어 있는 게 랜덤 이펙트가 되겠죠. 그거의 효과를 보는 게 이제 베타. 이게 우리가 추정해야 될 값이 되죠. 베타랑 감마가 되고. 그래서 그 랜덤 이펙트는 아까 서브젝트의 예를 떠올리시면 변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을 내가 그러한 팩터를 랜덤 이펙트라고 논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걔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랜덤 베리어블로 가정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